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2월 22일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요. 내일 발표하는 한국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한국은 지금 현재 3.5%의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자선시장이 폭락을 하고 경기가 침체가 오고 지금 뭐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자,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0.25% 한 두 번 정도만 더 올리고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는 0.5%를 올리던지 아니면은 0.25%를 두 번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나스닥 지수도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 특히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지금 오늘 급락을 한 상태인데 사람들이 뭘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냐.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리자면은 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돈들이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꺾일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환율 방어를 할 정도로 그러한 여력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미국이랑 1.25%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이 더 올린다고 했었을 때 우리도 그만큼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 유출이 더 심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5%의 이자를 주는데 우리나라 거를 가지고 있어 봐야 4%도 안 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달러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자본들이 유출이 될 텐데요. 제가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환율이 폭등을 하면은 할수록 코스피도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의 자본이 유출이 되니까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올랐던 거죠. 자,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많이 올릴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3.5% 올린 것만으로 해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살짝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은 부동산은 네, 더 폭락을 할 거고 지금도 뭐 부동산 PF 같은 게 문제가 되고 뭐 미분양 때문에 뭐 건설사가 파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금융위기가 부동산빨로 인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댓글을 보면은 뭐 지들 잘못이지 누가 그렇게 무리해서 하라고 했냐 그리고 나라에서 그거를 왜 방어를 해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제가 망하면 쟤만 망하는 거고 나는 말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망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이 그 담보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내 돈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으로 봐서 무슨 완전 뭐 베네수엘라처럼 진짜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뉴스도 봤어요. 다시 또 뭐 이렇게 시중 예금 금리를 조금 뭐 올리라는 뭐 압박이 있고 뭐 대출 금리를 좀 낮추라는 압박이 있다. 근데 찔끔 내려갔을 뿐인 거고 정부에서도 뭐 부동산 규제를 좀 풀어줘가지고 대출을 좀 완화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상되는 주택을 살려고 하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출이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나라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양을 정해놨어요. 그게 소진이 되면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되면은 계획했던 것보다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팬데믹 전에는 우리나라 평균으로 6에서 80조 원 정도 가계대출을 해줬었는데 팬데믹 때 1년에 120조로 폭등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지만 그게 40조 뭐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전에 평년에 해줬었던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거래량이 많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아서 대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면은 어차피 해줄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 해줄 돈은 없지만 진짜 실수요자, 현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해가지고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를 좀 막아달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이 추가 하락하게 되잖아요. 은행에서 담보 부실이 돼요. 왜냐면은 나는 10억 원을 가치를 산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이 뭐 7억, 5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은행이 담보 부실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환할 돈이 있습니까?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가게들은 파산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계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은행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렌 버핏 동께서 그 주식 비중을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 다른 은행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어떤 거는 거의 다 판 것들도 있고,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 아주 건실한 은행 외에는 은행들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보다 미국 은행은 훨씬 괜찮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은 괜찮고 다른 나라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돈을 미국이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나라 경제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워렌 버핏이 이렇게 현금 확보를 하고 완전 메이저 은행이 아니면은 은행 주식을 파는 상황은 어느 정도의 위기를 예측을 해서, 이거는 그냥 저만의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가 될까?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은행들이 뭐 이렇게 뭐 지금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근데 그게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배당금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부분의 대주주는 외국인입니다. 이건 지금 신한은행인데요. 거의 70%에 가까운 지분이 외국 자본이에요. 뭐 다른 데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이나 배당금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랑은 상관없는 외국인들이니까 이거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이번에 뭐 팬데믹 때 수익을 많이 올렸어? 야,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분율이 훨씬 더 크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이익이 난 만큼 돈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방어를 하는 거지. 자, 보세요. 3.85% 가지고 있는 말타라는 데가 3순위의 대주주인데 말타가 어딥니까? 말타 대충 한 50만 명밖에 안 되는 섬나라거든요. 이거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타 사람들이 3.5%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카이만 군도에서 우리 이렇게 돈이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인 은행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방하다. 그래서 망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메이저 은행들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저축은행들의 파산이나 뭐 소형 증권사들의 위험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거의 한계 금리까지 다다른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지금 예상과 다르게 더 올린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외국 자본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안 오르면은 달러는 더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작년 11월에 달러가 폭등한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폭등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금리가 한계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는데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미국에 맞춰서 올릴 경우에는 네, 이제 부동산들의 박살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건설사들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거나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은 그 부담이 가중돼 가지고 파산하는 건설사들이 나오거나 뭐 시행사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 PF나 그런 담보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제가 봤을 때 뭐 나라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합리적으로 가고 하려면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억울할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떠안아야 되냐. 근데 어느 한 부분에 이 부담을 다 가중하게 되면은 한 군데가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산하면 그게 연쇄적으로 IMF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조금 손해보고 너도 조금 손해보고 모두 다 우리 조금씩 다 손해를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억울하긴 하겠지만 약간 이상적일 수 있어요. 나는 뭐 팬데믹 때 부동산도 안 쌌는데 왜 내가 그거를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 현금이 있는 사람들 제발 이거 둔촌 주공 좀 떠안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락을 조금씩 떠안자. 우리가 조금씩만 부채를 좀 나눠서 떠안읍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네, 11월에 달러 폭등 때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방어를 했지만 더 이상 올리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일 하는 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큰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은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사실 예전 영상에서 달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인버스에 막 몰아놓고 그러면은 또 네, 세상은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